안녕하십니까.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싸임이었습니다. 이번 영상 기권의 역할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 직권과 수권 이렇게 진행할게요. 자, 기권의 역할은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던 온실효과, 그래서 지구를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이 자외선을 차단해주고, 중간권에서 유성체가 운석이 떨어지는데 이게 지표면으로 떨어지면 큰일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기와 마찰, 즉 기권의 마찰에 의해서 다 태워버리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산소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으니까 포도당을 만들 수도 있고 광합성, 그 다음에 호흡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도움을 준다. 이 정도로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직권 갑니다. 직권. 색깔 하얀색으로 할게요. 직권. 직권이라는 얘기는 땅이죠, 땅. 땅은 땅인데 대륙에 있는 땅도 있고요. 그다음에 해양에 있는 땅도 있을 거예요.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반지름은 약 6,400km 정도 되죠. 그래서 지표면에서부터 깊이 약 6,400km까지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을 포함한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겠죠. 그 다음에 직권의 성분에서는, 자, 직권의 성분에서 지각과 그 다음에 멘틀, 지각, 멘틀까지. 근데 거의 뭐 일단은 단편 비교로 합시다. 그래서 지각은 규산염 광물이라고 했으니 산소와 규소가 가장 많고요. 이건 예전 영상에서 분명히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지구 전체로 보면 코어, 즉 지구의 핵이 있죠. 핵이 거의 대부분의 물질의 비중이, 그러니까 무게가 가장 큰 게 핵인데, 지구 전체를 놓고 보면 핵에 있는 성분이 가장, 그러니까 지구 전체를 보시면 핵의 성분이 가장 많기 때문에 철과 니켈이 가장 많죠. 니켈. 왜 여기는 원소기, 그냥 갑시다. 이거 철과 니켈이에요. 니켈. 그래서 이 녀석이 가장 많다. 그 다음에 직권의 층상 구조는 지진파의 속도를 기준으로, 자, 지진파의 속도. 근데 여기서 지진파를 깊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지진파에는 뭐 P파도 있고 다 중학교 때 외운 거니까 P파도 있고 S파도 있고 L파도 있고. 그래서 뭐 P파가 속력이 빠르고 뭐 S파는 뭐 속력이 느리고 L파는 뭐 지표면에서 전달되는 파동이고 뭐 이런 건데 그건 그냥 다 넘어갈게요. 아시겠죠? 지진파의 속력 변화를 통해서 네 개의 층으로 구분하는데, 속력 변화가 있으면 왜 그 층으로 구분할 수 있느냐면, 지진파의 속력 변화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그 변화가 나타난 지점을 경계로 양쪽은 서로 다른 어떤 특정한 성질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파악을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변화가 있다라는 건 어떤 뭐예요? 그 상황이 어, 변화를 통해서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비유를 하자면. 그래서 직권은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내요.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내는데, 지각 가장 겉부분이죠. 그 다음에 멘틀, 그 다음에 외핵, 그 다음에 내핵. 이렇게 네 가지로 나타내는데, 간략하게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지각은 다시 우리가 살고 있는 대륙 지각과 그 다음에 해양 지각으로 구분합니다. 아시겠죠? 대륙 지각은 두꺼워요. 모양을 그리면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이렇게 모면이 이렇게 깊게 들어가 있어. 대륙 지각은. 오케이. 그다음에 해양 지각은 두께가 얇아요. 그래서 모면을 보면 얕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두께가 두꺼울수록 모면의 깊이가 깊어지는 이유는 지각 평형설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각 평형설로 설명하면 여러분들 복잡하고 머리 아프니까 그냥 대륙 지각은 두께가 두껍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 두께가 35km 정도, 그 다음에 해양 지각은 약 5km 정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중요하지 않은 걸 간략하게 좀 정리하고 갈게요.
얘는 주로 화강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강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고 얘는 현무암질 암석. 현무암질 대표적인 예로 돌하루방, 하루방, 하루방 제주도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가셔야 될 게 이제 그다음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건 밀도는 좀 알고 가야 됩니다. 밀도는 좀 알고 가야 되는데 이거 좀 설명하고 갈게요. 나중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혹시 과학을 선택하실 분들이 있으실 건데 이건 중요하게 나오니까 지금도 제가 물화생지 강의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구과학이 분명히 다시 나옵니다. 아시겠죠? 밀도는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자, 화강암은 심성암 중에 하나고요.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 기쁠심자, 이룰성자, 바위암자. 심성암 중에 하나인데 얘는 색이 밝아요. 색이 밝다. 밝다. 근데 현무암은요. 화산암 중에 하나예요. 제주도가 화산섬이니까. 화산암 중에 하나입니다. 화산 폭발로 인해서 발생한 암석이에요. 근데 얘는 색이 어두워. 색이 어둡다. 여러분들 제주도 가서 특산품으로 하루방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 색이 어두운 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검은색으로 되어 있죠. 여기에 힌트가 숨어 있어. 색이 밝다라는 얘기는 거의 대부분 산소와 규소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비금속이잖아요. 그죠? 비금속 원소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색이 밝을 수밖에 없어요. 금속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금속 원소가 포함되면 왜 색이 어두워지느냐? 자, 대표적인 예로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목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피곤해서 그래. 피곤해서. 못이 녹슨다. 오케이. 이게 비유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차피 지각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건 산소기 때문에 못이 즉 철이 산소하고 반응해 가지고 산화철이라는 녹슨철을 만들 수 있어요. 녹슨철. 오케이? 그러면 금속이라는 철 성분,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철과 마그네슘인데 철 성분이 지각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산소하고 산화 반응을 통해서 녹슨철을 만들면 여러분들 못이 녹슬면 색깔이 어두워지잖아요. 그죠? 어두워진다. 그래서 얘의 색깔은 어둡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잘 보세요. 색깔이 어둡다라는 얘기는 금속 성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니 당연히 무겁겠죠. 그죠? 무겁다. 그래서 무거운 정도를 밀도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밀도가 얘는 크다. 그 다음에 화강암질 암석은 밀도가 작다. 알겠죠? 그래서 대륙지각은 밀도가 작다. 해양지각은 밀도가 크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나중에 판구조론 설명할 때 이 밀도를 가지고 대륙판과 해양판의 경계에서 섭입형 경계인 해구가 나타나는 원리를 이 밀도 차이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거는 꼭 알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지각은 이 정도로 해석하면 끝나지 않았을까 생각되네요. 자, 그 다음에 지각은 당연히 일단 고체 성분이고요. 멘틀도 고체 성분입니다. 근데 일부 유동성을 가지는 곳이 있어요. 유동성을 갖는다는 얘기는 고체긴 고체지만 약간 흐물흐물. 그러니까 제가 잘 쓰는 표현 중에 젤 여러분들 헤어젤. 이 녀석이 완전하게 액체라고 부를 수도 없죠. 따라서 얘는 액체가 아니에요. 고체입니다. 하지만 유동성은 갖고 있죠. 젤 상태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유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녀석이 열적 대류 현상에 의해서 멘틀의 대류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건 뒤에 가면 또 나오니까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멘틀의 대류 적시하고 갑시다. 멘틀의 대류가 나타난다. 왜 그러냐면 유동성을 갖고 있는 녀석 중에 지구 깊이 들어가면 온도가 높아져요. 지구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온도가 높아. 그럼 여기는 따졌다? 그럼 이거 따가. 아까 가볍다. 그럼 상대적으로 여기는 차무. 무겁다.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오고 위로 올라간다. 멘틀의 대류도 우리가 대륙권에서 설명했던
그걸로 설명이 충분히 가능하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멘틀은 지구 대부분을 차지하죠. 80%를 차지한다. 이 정도로만 알고 가시면 되고, 외액과 내액은 둘 다 철과 니켈로 되어 있습니다. 니켈. 그래서 성분은 같아요. 철과 니켈. 아시겠죠? 성분은 같아요. 근데 오케이. 철과 니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통점은 둘 다 밀도가 큽니다. 자, 밀도가 커요. 지금 무겁다는 얘기죠. 무겁다. 그러니까 중심부로 모였겠네.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중력을 형성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좋아요. 근데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인데, 외액은요 에스파가 통과하지 못합니다. 자, 봐요. 이거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니까. 외액은 에스파가 통과를 하지 못해요. 통과를 하지 못해. 그래서 지각이 있고 멘틀이 있고 외액이 있으면, 내액이 있고, 그러면 특정한 지점에서 지진파가 발생이 된다면 외액에서 에스파는 이렇게 반사됩니다. 통과하지 못하고. 왜 그러냐면 에스파의 속도가 느려서 그래요. 속도가 느려서. 그럼 속도가 느릴수록 굴절을 하기보다는, 즉 투과되어서 꺾이기보다는 속도가 느리면 튕겨내는 게 더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에스파를 통과 못해. 근데 중요한 건 에스파의 특징 중에, 자 보세요. 에스파의 특징은 고체만 통과합니다. 고체만 통과. 그러면 외액을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외액은 고체 상태는 아닐 거다라는 얘기죠. 외액은 고체 상태는 아닐 거라는 거야. 그래서 외액은 액체 상태로 추정합니다. 액체 상태로 추정해요. 추정이라는 의미는 이런 걸로 돼 있을 거다. 지진파의 속도를 보니까 에스파가 통과하지 못하는 걸로 보니 에스파를 가지고 우리가 실험을 해봤더니 고체만 통과하더라. 액체는 통과 못하더라. 그래서 액체 상태로 추정되는구나. 직접 파서 들어가 보지는 못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액체 상태로 되어 있고 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철은 자유전자를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유전자를 갖고 있을 거고, 그러면 이 액체 상태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액체 상태니까 대류 현상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대류 현상에 의해서 자유전자가 이동이 가능하겠죠? 그럼 자유전자가 이동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전자의 이동이 결국은 전류를 형성하죠. 전류를 형성. 그러면 이 전류를 형성한다? 이렇게 비유하시면 돼요. 이 전류 때문에 자기장이 생기겠네. 그죠? 자기장이 생기겠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구 자기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 자기장이 벤 앨런드를 형성해서, 벤 앨런드를 형성해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유해한 입자들을 막아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지자기 현상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형성.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오케이. 이 정도로만 하면은 직권의 주요 구성원의 특징은 정리가 됐네요. 그 다음에 직권의 역할은 뭐 간략하게 훑어보고만 합시다. 뭐 생명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을 공급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뭐 곡식을 먹고 뭐 이런 것들, 서식처를 제공한, 우리 땅에 살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대륙의 형성 때문에,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 좀 잘 그립시다. 이렇게 하면 욕먹죠. 그죠? 우리나라 잘 그릴게요. 디테일하지는 못해도 이렇게. 그 다음에 일본 4마리. 그죠? 그 다음에 제주도가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나라도 대륙일 건데, 자 저 밑에서 올라오는 해류가 이쪽으로 하나 가고 이쪽으로 하나 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황해난류. 그다음에 이거는 쿠로시오 해류. 그다음에 이쪽으로 올라가면 동안난류. 이거는 몰라도 돼요. 아시겠죠? 이건 몰라도 됩니다. 이쪽으로 내려오는 건 북한한류. 그러면 본류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갈라진다라는 얘기는 대륙이 존재했기 때문에 갈라졌겠죠. 그러면 해수의 흐름, 즉 해류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더라. 누가? 대륙의 지형이. 그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뭐 화산 활동 때문에 기후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표의 풍화와 침식 작용 때문에 뭐, 염류의 근원을 만들 수도 있고, 아까 어떤 시청자분이 이거 질문 하나 했었는데, 오케이,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수권 가겠습니다. 수권부터 갈게요. 수권. 자, 수권은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시겠죠? 수권 가겠습니다. 수권이라는 건 물이죠. 물. 그래서 지표면에서 약 70%를 차지한다는 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그래서 수권은 일단 노란색으로 가지 말고 하얀색으로 합시다. 항상 바꾼다는 게. 수권은 크게 육지의 물인 육수, 그 다음에 바다의 물인 해수. 육수는 뭐 냉면에서 나오는 육수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육수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빙하, 지하수, 강, 호수, 그 다음에 수증기는 몇 프로 차지하지 않지만 그래도 수증기를 적어주는 이유는 기상현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어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해수는 뭐 바닷물이죠. 그죠? 바닷물에는 뭐 염류가 있죠. 대표적인 예로 염화나트륨,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은 양이 염화마그네슘. 염화마그네슘. 뭐 이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되고요. 염화마그네슘. 오케이. 자, 이제 중요한 건 해수의 층상 구조가 중요합니다. 이제 이게 매우 중요한데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무지하게 크죠. 해수의 층상 구조. 그래서 해수면이 있으면요. 이건 아까 대륙권, 성주권, 중간권, 열권처럼 층상 구조로 나눠줘야 돼요. 해수면이 있으면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줘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여기는 깊이가 되겠네요. 깊이. 그럼 1, 2 들어갈수록 깊다.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온도. 자, 해수면을 기준으로 일단 여러분들 보세요. 해수면의 표면 온도는 높습니다. 일단 높아요. 왜냐면 태양으로부터 직접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해수면의 표면 온도는 높아. 근데 해수면은 대기와 접촉을 하죠. 자, 다시 대기와 접촉을 합니다. 그래서 대기의 흐름대로 이 해수가 출렁출렁 거리겠지. 즉 무슨 얘기입니까? 파도도 치겠죠. 그 다음에 해류도 나타나겠죠. 등등등등 물리적 에너지가 가능해집니다. 물리적 에너지가 투입돼요. 그러면 그 물리적 에너지로 인해서 위아래를 물리적으로 막 섞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린 여기를 혼합층이라고 부릅니다. 혼합층, 섞어준다. 그럼 혼합층이 나타나는 주된 이유는 대기의 순환이죠. 대기의 순환. 오케이. 그래서 혼합층 위아래를 막 섞어줬으니까 온도는 거의 일정하게 높은 상태로 유지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첫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 에너지가 가해지지 못하는 영역에 도달하면, 오케이. 물리적 에너지가 가해지는 영역에 그러니까 물리적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는 영역에 미쳐지면 깊이 내려갈수록 수온은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수온이 떨어져요. 오케이, 수온이 떨어져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수온이 약해지는 층이다.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수온 약층이다. 외우더라도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외웁시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이 밑에는 다시 일정해요. 왜? 여기는 거의 해수의 흐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많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깊을 심자, 바다 해자, 심해층.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특징을 좀 볼게요. 그래서 뭐예요? 아까 대기의 순환, 즉 바람 때문에 바람의 영향으로 해수면에서부터 혼합층은 고온 상태에서,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일정하다는 거. 이거는 아까 정리 하나 해드렸고요. 그쵸? 수온이 높은 이유는 아까 무슨 에너지 때문에? 태양 에너지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봐요. 이제 이 혼합층이 두께의 영향을 주는, 보세요. 이제 이건 중요하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자, 혼합층의 두께가 가장 강한 지역이 중위도 지방이야. 그러면 중위도 지방은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대. 그러면 그 이유는 왜 그럴까? 바람 때문에 혼합층을 형성하는데 이 녀석의 두께가 두껍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바람의 세기가 크다는 얘기겠죠. 그쵸? 오케이. 따라서 혼합층의 두께에 영향을 주는 건 바람의 세기가 영향을 준다. 이 정도는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온 약청 가겠습니다. 수온 약청은 깊이가 깊어질수록 깊이 값이 커질수록 수온은 급격히 떨어지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잘 봐요. 잘 보세요. 잘 봐요. 이제 이거 아까 대륙권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 보세요. 자, 그럼 여기는 차물? 그러면 차무. 차가운 건 무겁다. 여기는 따뜻한 건 가볍다. 가벼우니까 밑으로 못 내려오죠. 차가우니까 위로 못 올라가죠. 아, 그럼 여기에서는 순환이 일어나지 않는다. 연직순환이라고 부르는데, 자 보세요. 연직순환.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밀도류라고 불러요. 지구과학 파트에 가시면 밀도류라고 배우는데, 연직순환이 불가능하죠. 불가능. 그래서 결국은 요거는 순환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물이 세게 흘러가지 못한다라는 얘기니까 아까 우리 성층권하고 똑같아. 안정된 층이다. 알겠죠? 안정된 층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서 해수를 안정하게 유지시켜서 얘네들을 차단하겠죠. 즉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물질 순환이 오케이 물질과 에너지 순환을 차단하겠죠. 차단. 오케이. 알겠죠, 여러분들? 차단할 거예요. 그다음에 뭐 심해층은 뭐 태양 복사 에너지도 거의 도달하지 않죠. 그래서 심해어 보면 눈이 퇴화돼 가지고 거의 없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케이. 따라서 해수면의 온도는 무지하게 낮더라. 그죠? 낮은 상태에서 일정하다. 그리고 심해층 같은 경우는 계절이나 등등 뭐 수온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수온 변화에 영향이 없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자,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거 정리하고 할게요. 보세요. 잘 봐요. 우리가 첫째 중요한 거 정리하고 할게요. 볼게요. 자, 적도지방과 우리가 좀 중위도지방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적도지방과 중위도지방. 적도지방과 중위도지방의 기온은 오케이, 잘 보셔야 돼. 적도지방과 그 중위도지방의 기온은 적도지방이 더 높죠. 기온은 높아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그래프의 데이터를 그리면 혼합층이 있을 거고 수온약층이 있을 거고 심해층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적도지방은 좀 더 높은 상태에서 혼합층의 두께는 얇아요. 이거 좀 지우고 가야겠다. 잠깐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니까. 자, 봐요. 적도지방은 기온이 높은 상태에서 혼합층의 두께는 얇고 수온약층이 발생하고 심해층까지는 수온이 떨어지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적도지방이에요. 왜? 적도지방의 기온이 높으니까. 그러면 중위도지방은 작아요. 이것까지는 좀 알고 봐야 됩니다. 중위도지방은 어떻게 되느냐? 중위도지방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람의 세기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잘 봐요. 중위도지방은 기온이 적도지방보다는 낮으니까 여기쯤 시작하고 바람의 세기가 세고 그 다음에 심해층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니까 이렇게 가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특징은 꼭 알고 가야 됩니다. 중위도지방은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고 그 다음에 적도지방은 바람의 세기가 그렇게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합층의 두께는 얇아. 하지만 해수면의 온도는 적도지방이 높아. 알겠죠? 그러면 극지방은 어떻게 되느냐? 어차피 위나 아래나 오케이 변함이 없어요. 왜? 위에 얼음이 둥둥 떠다니니까. 그래서 이거는 극지방의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중위도지방. 그
다음에 요거는 적도지방.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극지방은 어차피 수은 약층이라는 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수은 약층이 발달하지가 않아. 발달이 안 나타나. 왜? 위나 아래는 똑같으니까. 이건 좀 어렵게 낸다면 이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수은 약층의 발달이 크게 나타나는 걸 골라라 라고 얘기하면 수은 약층이라는 건 기온이 약해지는 층이기 때문에 수은 약층의 발달 정도는 요 라인 긋고요. 요 라인 긋고요. 그럼 얘는 적도지방이고요. 얘는 중위도지방이죠. 그러면 적도지방이 중위도지방보다 수은 약층의 발달이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해줘야 돼. 발달이 크게 나타난다. 누가요? 적도지방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어렵게 내면 이거 어렵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만약에 똑같은 중위도 지방인데 똑같은 위도가 같은 지방인데 어떤 때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나타났고 어떤 때는 어떤 때는요 요거보다 두께가 좀 두꺼워야 되는데 요렇게 두꺼워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얘가 여기고 얘는 여기. 오케이? 그럼 이거를 A라 치고 이걸 B라고 친다면 똑같은 위도 지방입니다. 그럼 위도가 같다라는 거고 그럼 이때의 해석은 계절로 해석해야 됩니다. 계절. 아시겠죠? 오케이. 계절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계절상으로 놓고 보면 A가 B보다 기온이 높죠? 그러면 A는 여름이고요. 여름. 그 다음에 B는 뭐다? 겨울. 이것까지도 해석하고 가셔야 됩니다. 어렵게 되면 이렇게 나오니까. 알겠죠? 오케이. 꼭 기억하시고요. 자, 수권의 역할은 한 번씩 읽어보고 갑시다. 태양 에너지를 바닷물도 여러분들 에너지 저장할 수 있어요. 바닷물은 따뜻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보온 역할. 그 다음에 해수의 순환을 통해서 막 해식 동물도 만들고 해식 절벽도 만들고 초대바위도 만들고 그러면 지형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해수의 순환으로 이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잖아. 대기와 해수의 순환으로 과잉되었던 저위도의 에너지를 고위도로 전달해준다. 그죠? 맞죠? 그래서 에너지 수송. 그 다음에 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물고기들한테 서식재로 공급하기도 하고요. 그죠? 이 정도로만 하면 여기 영역은 끝난 것 같네요. 자,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사이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